DJ 철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가 된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선물들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박종수는 정말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거든요.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하시고 저에게는 늘 실망스럽다는 표정만 지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만 하셨어요. 성민아,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약하게 굴지 마라. 공부 못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더 열심히 해라. 친구들과 놀 시간 있으면 책이나 읽어라.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 잘했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대신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만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아버지와는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특히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최악이었어요. 2019년에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거든요. 2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네가 계획성 없이 덤벼서 그런 거다. 내가 뭐라고 했냐?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 도움은커녕 꾸중만 들었어요. 그때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2023년 3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사흘 후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죠.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방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쓰신 일기였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내용을 보고 눈물이 고였어요. 1990년 5월 15일 성민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이가 자만하지 않게 엄하게 대해야겠다. 1995년 8월 3일 성민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웃는 모습을 봤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웃어주고 싶지만 아버지는 엄격해야 한다고 배웠다. 2010년 12월 25일 성민이가 결혼했다. 신부가 정말 예쁘다. 성민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셨던 거였어요. 일기 곳곳에 저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다. 사실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단다. 내가 죽으면 은행 대여금 꼭 374번을 확인해봐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통장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인데 잔액이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1990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저축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편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쓰신 편지들이었어요. 총 20통 정도 되더군요. 성민아, 초등학교 졸업 축하한다. 6년 동안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너를 보면서 매일 행복했단다. 하지만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성민아, 대학 합격 축하한다. 너를 키우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야. 아버지도 울 줄 안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세 번째는 사진첩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제가 모르게 몰래 찍으신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웃으면서 노는 모습, 대학교 졸업식에서 웃는 모습,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가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2억 손해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래 그 빚을 모두 갚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들에게 연락해서 2억을 모두 변제하신 거였어요. 금고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세로 30억 정도 하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에 사서 제 명의로 해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제가 모르게 제 통장에 매달 돈을 넣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 교육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셨더라고요. 제가 60세가 되면 매달 500만 원씩 나오고 제 아이들 교육비도 모두 보장되는 보험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대여금고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거든요. 성민아, 놀랐지? 아버지가 너한테 차가웠던 이유를 이제 말해줄게. 사실 아버지도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단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너만큼은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단다. 그래서 평생 모든 걸 너를 위해 준비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아버지가 동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더라고요. 성민이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우리 손자가 아플 때 병원비도 내주시고 어려운 집 아이들 학비도 몰래 대주시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집에 연탄도 갖다 주시고 명절 때마다 쌀도 나눠주시고 정말 보살 같은 분이셨지. 아버지가 저한테는 엄격했지만 동네에서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행을 제 이름으로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성민 아들 아버지가 해주셨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동네 문구점 할아버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매달 여기 와서 너 사진을 현상하셨어.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셨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단다. 아버지 집에 가보니 정말 제 사진이 거실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아버지가 몰래 찍어서 현상하신 거였어요. 2019년 5월 10일 성민이가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한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매정하게 굴었다. 사실은 즉시 도와주고 싶었지만 성민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싶었다. 뒤에서는 몰래 다 해결해 줄 거다. 2020년 3월 15일 성민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몰래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자.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올해는 성민이한테 진짜 마음을 표현해볼까? 아직도 용기가 안 난다. 하지만 준비해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줘야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평생 배운 게 없어서 방법을 몰랐던 거죠. DJ 철이님, 지금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카페 체인점을 차렸는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놀아줘요. 아버지가 못해주신 모든 걸 제 아들한테는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 박성민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준비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문학살롱의 DJ 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